안녕하세요. 네, 다산에두 최종인 원장입니다. 시험이 연기됨에 있어서 연기됨에 따라서 요즘 실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기시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기시험은 우리가 필답형 시험이라고 하죠. 이런 필답형 시험에서는 뭐 공부해서 시험 치는 것만큼 답안 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답안 작성을 잘못해서 뭐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할 때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평소 연습할 때 공부하실 때도 여기에 맞춰서 꼭 해서 연습하셔야 시험장에서 뭐 떨리거나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기시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좀 시험 준비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시험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문제지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우리가 전기기사와 전자기사가 유사죠,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맞는 시험지를 받았겠지만은 이런 것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지만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험 문제지 총면수, 그다음에 문제 번호, 순서, 인쇄상태 확인 및 수험 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에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런 뭐 페이지가 시험 페이지가 맞고 그다음에 1번부터 뭐 15번까지다, 뭐 18번까지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문제부터 푸는 분이 계세요. 시험장에 가서 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 확인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시험 끝나고 나면 수험 번호 기재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험지 받자마자 이거 문제 번호, 순서, 인쇄 상태, 그다음에 수험 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 기재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이거 중요합니다.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며, 예전에 파란색 필기구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흑색만 가능하다. 우리가 뭐 답안 작성하는데 괜히 이쁘게 보이려고 알록달록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요.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합니다.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돼요. 연필류 사용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사용했을 경우는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뭐 작년에 어떤 분 시험 치고 나서 파란색 필기구로 답을 작성하셨는데 다 빵점 처리됐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용납된다,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거 고민하시기 전에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려면 연습할 때부터 바로 까만색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 기재하면 안 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문항이 0점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시험 칠 때 되면 특히나 기사 관련, 전기 관련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칠 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낙서, 뭐 하트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경우는 없는데 채점할 때 뭐 혼동을 줄 수 있는 그 불필요한 문구나 불필요한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답안에는 답란 여백에는 괜찮아요. 우리 밑에 계산하는 여백에는 괜찮은데 답란에는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실기시험은 채점 결과가 공개되지 않죠. 그 점수만 공개되지 세부적인 채점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이익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를 만드시면 안 돼요. 네, 답란에는 답만 써주시고요. 뭐 계산 과정에는 계산 과정만 써주시고 다른 거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답안을 정정할 때는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그어서 표시합니다. 두 줄로 그어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볼펜으로 하니까 뭐 수정할 때 어떻게 두 줄로 그어서 표시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그 시험 나가면은 감독관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두 줄로 그어서 표시하고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까맣게 이렇게 칠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두 줄로 이렇게 하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이런 것들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불가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제출했는데 채점 과정에서 수정액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계산 문제는 있죠. 계산 과정, 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면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계산 과정 틀렸는데 답 맞았습니다. 이거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채점할 때 계산 과정까지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뭐 있어요? 답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 아니고 답이 맞죠? 그러면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그 계산 과정이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되지 답 맞고 계산 과정 확인했는데 틀리면 0점이에요. 당연히 답이 틀리면 계산 과정 볼 필요도 없이 0점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는 각 페이지 연습란을 사용하는데, 연습란은 시험지의 하단에 연습하라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란에는 우리가 쓸데없는 거, 뭐 연필로 계산을 썼다 그런 것들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답란 혹은 계산 과정 난에만 쓸데없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연습란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에서 중요합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3.456이다. 123.456이면 어떻게? 123.456이다.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123.4 얼마요? 6이 되겠죠.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문제에서는 특정 소수점 자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차나 뭐 보정률이나 이런 값들은 0.000456 뭐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해당 문제에서 소수점 자리 지정해 줍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 문제에서 지정해 준 소수점 값을 따라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할 것이 됩니다. 일단 문제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정수로 표기하는 문제도 있으며, 반올림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할 때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계산 1, 2, 3.40이다. 소수 둘째 자리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뭐 1, 2, 3.4로 나타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유효한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해서 기재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답에 단위가 없어 오답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 네.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전압 강화는 단위가 당연히 볼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이 100이라고 하면 100볼트 이걸 꼭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100이라고 하면은 얘가 100볼트인지 100kV인지 혹은 전압 강화 100mA인지 전류의 단위를 쓰는지 모르니까 단위를 꼭 써주셔야 되는데, 네. 단 문제 요구사항에 단위가 주어졌다. 전압 강화는 몇 볼트인가 라고 주어지면은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습하실 때 있죠. 보세요. 써야 될 때 안 쓰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안 써야 될 때 써야 되면은 괜찮아요. 지금 몇 볼트인가라고 물었는데 100볼트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문제 단위가 있어도 단위를 또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무조건 단위를 써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써도 되는데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써야 될 때 안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연습할 때는 반드시 답에 단위를 써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계산 과정에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 과정상에는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전압 강화를 만약 구한다고 했을 때 100볼트가 나오는 그 과정이겠죠. 뭐 110볼트, 마이너스 10볼트 이때 볼트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최종 결과에 100볼트를 쓰면 되지 과정에서는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하여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면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오답을 처리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보세요.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쓰시오. 네. 그러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쓰면 되겠죠. 근데 약간 아리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5가지 썼어요. 5가지 썼습니다. 근데 세 가지 쓰라고 한 것 중에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이 틀리고 뭐 4번이 틀리고 5번이 맞다. 이러면 어떻게 됐느냐? 1번, 2번은 맞죠. 1번, 2번 맞는데 3번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가 맞다고 인정되는 거죠. 네, 이 말이에요. 요구한 가지수 3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이상 5가지를 썼어요. 그때 답란기 순으로 3가지까지만 이렇게 채점이 된다는 겁니다.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 수만 채점하여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이 뒷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틀린 것이 된다는 거죠. 2개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에 대해서 물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3가지 쓰시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때 어떤 분은 모르니까 비워두시겠죠. 어떤 분은 막 머리 짜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절대 비워두지 마시고 뭐라도 쓰세요. 네, 뭐 애국가 쓰고 그럴 건 안 되겠지만은 비슷한 거 있죠.
아무거나 쓰세요. 비워두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배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점짜리가 있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점짜리, 뭐 8점짜리가 8점짜리. 각 2문제죠, 2문제. 각 2점이죠. 예. 그럼 어떤 분은 8점짜리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점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번 맞고 3번 맞았다 그러면 몇 점? 예. 4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점짜리 한 문제에서 5개 중에서 3개가 맞았다. 그러면 3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면 전체 점수가 다 날아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래서 실기가 좀 채점하기가 어렵고, 내가 가채점 했을 때와 실제 점수가 나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내가 맞았다고 채점했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고, 틀렸다고 채점했는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기가 가채점이 크게 뭐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런 부분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쓴 것이 채점해서 맞다고 채점할지 틀렸다고 채점할지, 그게 조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까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채점보다 어떤 분은 10점이 더 많게 최종 결과가 나오고, 어떤 분은 10점이 더 적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회차에서는 있죠, 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적게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앞에서 뭐 단위 쓰지 않고 뭐 실수하신 분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점수를 후하게 채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점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갖고 너무 뭐 상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뭐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를 사용한다든지, 시험을 치르는 한 부정행위자를 처리해서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하고 몇 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다르게 답안을 시험지를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감독과 몰래 이거 종이 있죠, 종이 갖고 가서 채점용으로, 내가 나중에 가채점할 용도로 답을 적어 와요. 그러다가 걸리면 최종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이 사람 컨닝하려고 갖고 온 거지, 컨닝할 용도로 답을 적은 거지, 가채점할 용도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지 갖고 오셔서 답을 적어 나가시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으로,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나 유사 전자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장된 메모리를 초기화한 후에 사용할 것.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시 협조할 것.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계산기에 공식 같은 거 넣어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가 사용 기종 있죠. 그 사용 기종, 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종 확인하셔서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는 유사 전자제품을 사용해서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고요. 시험위원이 시험 중 신분하기 위해서 신분증, 수험표라고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갈 때 수험표는 만약에 빼먹었다 그러면은 뭐 본부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분증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지차권마다 사용할 수 없다.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 연필을 사용했을 경우 부정행위 개연성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채점 제외입니다. 답이나 계산 과정을 볼 필요가 없이 연필은 채점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연습란, 여백 부분에 불필요한 낙서 또는 연필 자국을 깨끗이 지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지 연습란의 여백 등 부분은 채점하지 않으므로 연필 자국을 지울 필요 없고요. 채점 답란 부분, 답이나 계산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연습란 여백 공간 제공과 관련해서 답안 작성 시 연습란 부족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문제 편집 시 문제지의 각 페이지 하단은 별도의 연습란 여백 공간이 있으니까 계산 연습란으로 사용하시고요. 시험 도중 문제 부분에 밑줄 표시 등을 해도 채점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답안 작성란에는 문제에서 요구한 답안만 작성할 거. 앞에서 강조 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제도 이렇게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네.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 작성지 유의사항이고 실제 유의사항은 더 많습니다. 실제 실기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실기 시험 뭐 부분 점수 채점 기준이라든지 좀 더 도움되는 뭐 실기 시험 시 뭐 유의사항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혹시나 건의를 해주시면은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공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